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바뀌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산업인 미래자동차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자동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차와 수소차 두 개의 미래자동차 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 추이를 보게 되면 2017년 368만 대였는데 2020년 849만 대를 기점으로 2025년에는 2213만 대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수소차 보급 계획을 보게 되면 2017년 2000대에서 2025년 620만 대까지 상당히 많은 차량이 수소차로 변경될 예정이며 정부에서 또한 주목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럼 전기차와 수소차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공통적인 장점은 기존 차량과 달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는 충전 비용이 저렴하며 수소차는 한 번 충전으로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전기차는 긴 충전 시간과 수소차보다 짧은 주행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차는 비싼 차량 가격과 수소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와 수소차 차량을 모델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할 모델은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이고 수소차는 현대 투싼 iX입니다. 주행거리를 보게 되면 전기차는 350km, 수소차는 580km로 수소차가 주행거리는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충전은 전기차 15분 이상, 수소차 5분으로 충전 또한 수소차가 빠르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충전소 비용을 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약 1억이고 수소차는 약 27억 원이 듭니다. 수소차 충전 비용이 27배나 많이 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적게 듭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충전소 가격입니다.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인데 수소차는 충전소 비용이 높아 인프라 구축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려면 압축장치 12억, 저장장치 4.5억, 냉각장치 2억, 공사비용 8.5억이 들어갑니다. 총 비용이 약 27억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2억 원가량의 운영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쉽게 인프라를 구축하기엔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전기충전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3,166개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경남권 2,229개, 제주도는 3위로 1,399개입니다. 총 합계가 9,450개인데요. 이 개수가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LPG 충전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LPG 충전소는 1,192개로 전기차 공용 충전기가 약 8배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대표 기업인 테슬라와 니콜라의 올해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379빌리언 달러이며 매출은 24빌리언 달러입니다. 주가는 올 초 대비 약 373% 상승했습니다. 니콜라의 시가총액은 7빌리언 달러, 매출은 2.7밀리언 달러로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점 대비 약 79% 하락한 상태입니다. 수소차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라인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기차의 라인업은 초소형 전기차부터 SUV 차량까지 커버가 됩니다. 반대로 수소차는 버스와 대형 트럭부터 승용차까지 구현이 됩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마력이 다르므로 차량의 라인업도 다르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로 공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전기차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전기차 판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큰 차이로 테슬라가 1위입니다. 오른쪽 2020년 3월 수입차 판매 순위를 봐도 테슬라가 1등으로 테슬라의 인기가 높아지는 게 보입니다. 또한 2월 대비 3월 테슬라 판매는 72% 증가했으며 반대로 벤츠 GLC는 14%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10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브랜드 가치를 보면 7위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꾸준히 점유율이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생산량이 판매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2020년 1분기 테슬라는 88,400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닛산과도 격차가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88% 매출이 전기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1위의 전기차 제조 회사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살펴보면 솔라시티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가 팩토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비전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처럼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어 테슬라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든 것들이 테슬라를 통해서 이뤄지게끔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 경쟁자가 누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테슬라의 자율주행 경쟁자는 구글의 웨이모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겠지만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웨이모 외에 애플카를 만들고 있는 타이탄 프로젝트입니다. 애플카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스티븐 잡스의 오랜 소망이었고 아직도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각 레벨을 살펴보겠습니다. 0 레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 레벨까지는 보조장치로 운전자를 도와주는 역할이며 3 레벨부터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서만 운전자 조작을 합니다. 4 레벨부터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테슬라, 구글, 애플이 어느 단계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에서 3 레벨 사이에 있으며 애플은 3단계입니다. 가장 빠른 건 구글의 웨이모가 4단계 진행한다고 최근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한 달 뒤에 5단계를 완성하겠다고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실현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쟁력은 당연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수집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학습이 되면 더욱더 빠른 레벨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가 전 세계에 깔려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5레벨이 조만간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운전을 안 하고 무엇을 할까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건 기본이고 회의, 운동, 투자, 식사 등 더욱더 다양한 것을 차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새로운 플랫폼의 시작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차로 이어지는 엄청난 데이터와 플랫폼으로의 세상이 예상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정말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적인 자율주행차의 세상을 그리며 수소차와 전기차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